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겨라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먼저 외치면서 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고 있죠. 열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네. 해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 네, 연말 잘들 마무리하시고 네. 네, 빨리 새해가 또 밝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목표하신 거 다 잘 좀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목표란 게 좀 매년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사실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 잘 방어를 하자, 수비를 잘하자. 수비전으로. 네, 그것이 목표였는데 나름대로 잘 방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 네. 이 변호사님은요? 그러게 목표를 세웠나 싶네요. 그냥 이제 큰일 없이 무탈이. 네, 그게 사실 가장 좀 그럼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큰일 없이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네. 그래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그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 심판 사건 그 판결이 선고돼서 그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헌재가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게 처음 있는 그렇습니다. 일인 거죠? 우리 헌정사상 최초예요. 헌정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제 있었고 예. 그리고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파면이 됐는데 지난 2025년 12월 18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작년 12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예. 정확히 1년하고도 한 6일 정도 지나서 이제 선고가 된 거죠. 아니 이렇게 1년 넘도록 어쨌든 1년이나 지나서야 선고가 나온 이유, 이 정도 시간 걸린 이유가 좀 궁금해요. 뭐 일단은 뭐 일부러 이 사건만 지연시킨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 명이 탄핵 소추가 됐었고, 예. 이제 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2025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열렸고, 예. 이제 변론 준비 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고, 그 예. 이후에 변론 기일도 세 차례.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끝으로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선고가 된 것이라서 뭐 일부러 이 사건만 지연시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역대급 직무 정지 기간에 고액의 급여를 받아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직무 정지랑 직위 해제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일단 공무원이 기소가 되면 재판에 넘겨지면 예. 직위 해제가 됩니다. 직위 해제. 직위 해제가 되면은 급여의 40% 그리고 각종 수당의 50%가 감액이 되는데요. 예. 이제 직무 정지는 탄핵 심판이 이제 의결되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네.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직무 정지 상태는 뭐 이런 급여를 삭감한다든지 수당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서 급여를 있는 그대로 다 받게 돼요. 근데 직무가 예. 정지됐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공백이라고 봐야죠. 법의 공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허. 상태고 지금 조 총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작년 예, 지난해 기소가 되기 전날에 탄핵 소추안이 먼저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직무 정지가 말이에요?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가 되기 전에 직무 정지가 먼저 돼 버렸어요. 직무 정지는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직무 정지는 탄핵 소추안이 12월 12일에 의결됐으니까 그날 직무 정지가 됐고 기소는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월급을 다 준 거죠. 그때부터 1년 동안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어쨌든 이제 판결이 이제 선고될 때까지가 선고될 1년 6개월이 아니 1년 1년하고 6일 6일 동안 걸렸으니까. 일은 한 개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그래서 받는 동안에 그래서 네. 제도적 공백이 이제 또 도마에 그래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입법적인 이제 준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규정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니까 규정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사유부터 좀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거, 그리고 그 비상계엄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의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거, 그리고 이 비상계엄 전인 작년 11월 9일 예.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라는 이 크게 세 가지의 탄핵소추 사유를 이제 국회에서는 정리해서 청구를 한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청구를 했던 것이고 헌재가 이제 파면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한 데 중대한 사유는 뭐였을까요? 그럼? 일단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여러 가지 해서 일단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 있다라면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것인지 예.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국회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예.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행위에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였다라는 점 재확인했고 그런 예. 위헌 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런 행동 모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선관위에 이제 진입한 군을 지원해서 예. 선관위원회 직무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 예.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맞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폭동을 유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집회를 제한했다든지 이거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정당한 조건을 만들려고 뭐 유도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유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파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예.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경우라고 봤죠. 예.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크게 이제 국회를 봉쇄했던 것, 비상계엄 당시에 네. 그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던 것, 요 두 가지인데 그 선관위 독립성 침해 부분에서 당시 계엄군이 영장 없이 네, 수색을 할 수 맞아요. 있도록 이것을 뭐 열어줬다 이런 그렇죠. 아무래도 얘기도 이제 있던데. 네. 군이 거기 선관위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거기에 경찰을 배치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없는 그런 수색을 예. 도와준 것이 된 거죠. 지원한 것이 된 거죠. 그래요. 자, 이 파면된 조 전 경찰청장 주장을 좀 들어보면요.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조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는 그 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 나는 이제 경찰청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할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예. 조 전 청장은 30년 이상 경찰에 근무한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그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네. 작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이제 이른바 그 안전가옥 회동에서 말했던 그 계엄 선포의 사유도 예. 사실은 뭐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위헌이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럼 이제 파면 결정이 났고 이제 그럼 경찰청장은 아예 이제 끝난 거죠. 이건 파면 한 번 결정으로 끝이 네, 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구속을 2차례나 좀 피했습니다. 이번 헌재가 내린 파면 선고와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에 뭐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라는 이런 탄핵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헌재는 뭐라고 봤냐면 예. 이제 선포에 가담한 걸로 평가를 하려면 예. 그 선포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박 전 장관이 그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참석했다라는 사정 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거기에 가담했거나 그걸 강화시켰다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고 예. 또 이제 국회의원 등의 구금 시설을 마련하도록 뭐 했다라는 이런 주장도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있었는데 예. 그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 내란과 관련이 없는 어떤 이제 국회 그 증언감정법 위반 그거 하나만 인정한 게 있는데 예. 그 위반 사항만으로는 뭐 어떤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에 이뤘다고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뭐 예. 이게 뭐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유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각한다 이런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제 탄핵을 시킬 정도냐, 법 위반의 중대함이냐 그 부분에서 이제 헌재가 좀 다른 판단을 한 것이죠. 예, 이제 조지호 청장하고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 심판은 끝이 났고 남아있는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받고 네, 있는 당연히 재판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지금 받은 거고요. 형사재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지금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침투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1월에 구속된 상태로 원래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예. 뭐 혈액암 투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이런 사유 때문에 현재 보석이 돼가지고 석방된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화재 판결에서는 헌재가 이제 처음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인용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자, 방송인 박나래 씨가요. 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불법 의료 시술과 관련해서는 연예계 전반으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불법 의료 시술인지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가볍게 치부해 버렸다가 이게 일이 커질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준비된 꽁트 있거든요.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주사 언니 왔어? 아 요즘 연말 행사 왜 이렇게 많니? 몸에 열 개면 좋겠어 진짜. 그거 가지고 왔지? 지난번에 조제에서 놔준 거 그거 좋더라. 아유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거 내가 여러 명한테 주사 놔주고 알아낸 나만의 비법이야. 역시. 팔 이리 줘봐. 이거 한 대만 맞으면 바로 기력이 올라갈 거야. 아야, 니 지금 뭐하냐? 소파에 늘어져 갖고 뭐하냐고. 그거 주사냐? 뭔 주사야? 뭐 영양제야, 나락의 씨앗이야? 하여튼 니 지금 나락 가려고 급행열차 타버렸냐? 무슨 소리야? 나락이라니. 나 가운 입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디 의사 앞에서 큰 소리야? 아니 의사가 병원에 있어야지. 지금 이 시간에 내 친구 집에 왜 있을까? 아 뭐 왕진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 사람 누구야? 야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언니 의사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 영양제도 조제를 하지. 너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그래? 아니 니나 가만히 있으라. 그럼 아줌마 의사 면허증 좀 줘보쇼. 아예 뭐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아니 그럼 내 친구한테 주는 약이 뭔지나 봅시다. 어?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남의 가방 왜 뒤져? 와 이거 그 유명한 나비약 아니야? 이거 니 살 빠졌다 했더만 이 약 먹었냐? 이거 아니야. 마약류인 거 알고 먹었냐? 니 이제 큰일 났어 진짜. 내가 말이야 여기 경찰서장도 알고 말이야 국회의원도 잘 알고 이제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불법 의료 현장입니다. 네, 불법 의료의 현장을 저희가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좀 살짝 각색을 해서 꽁트로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스타로 추정되는 연예인이 주사 유스타. 언니를 송스타 유스타를 주사 언니를 불러서 네. 지금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송 변호사님이 와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현재 박나래 씨가 받고 있는 의혹 중에 불법 의료 시술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술을
시술 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부터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의료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있어야겠죠. 의사 예. 면허가. 근데 지금 뭐 보도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사이모라고 특정된 당사자가 본인이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예. 그것도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예. 뭐 그 대학이 뭐 실제로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다. 뭐 이런 중국의 예. 내몽고에 있는 뭐 그렇습니다. 특정 대학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중국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은 국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좀 고발까지 당하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의료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면허가 없으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료법에 예. 예외적으로 외국에서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이제 주사를 놓는 행위, 이러한 진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예.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법에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조산사, 그리고 이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까지를 다 의료인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네. 의료법에 당연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인도 면허 받은 것 이외에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예.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의료 봉사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할 수 있으나 일부 뭐 진료와 같은 의료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 일이 지금 박나래 씨뿐만이 아니라 샤이니 키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등 여러 연예계로 좀 퍼져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막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보도에 따르면 사우나나 미용실 같은 곳에서 피부에 좋은 주사나 시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좀 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사실 사우나, 찜질방, 뭐 일반 미용실 이렇게 좀 아주머니들 모여 있는 그런 예. 장소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서 뭐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 예전부터 좀 있어왔던 일들이고 예. 뭐 주름을 없앤다라든지 피부를 좀 탱탱하게 만든다라든지 예. 그래서 뭐 실성형 그리고 보톡스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 뭐 성형수술이 인기를 끄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들이 이 약품 뭐 보톡스나 뭐 어쨌든 그런 약품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서 가져온 그러니까 걸까요? 본인이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예. 그러한 이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뭐 간호사 자격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예.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공급도 있는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 이제 이런 시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근절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이게 불법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문제 없나 보다 하고 쉽게 받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인식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는 점은 당연히 알 거고 예. 여기 의료 현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일단 저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실력이 좋고 그리고 일단 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혹되는 거죠. 아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시술이나 의료 행위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지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 그 사람을 의료인으로 믿었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시술을 받았는데 어떤 그 약품이나 이런 거의 안전성의 문제로 부작용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내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람은 뭐 정식 의료인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네. 그냥 감수하고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참 쉽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박나래 씨 의혹으로 좀 돌아가서 또 다른 쟁점이 박나래 씨는 처음에 이분한테 왕진을 받은 것이다. 왕진을 해준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왕진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디서 해야 하는지 요건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말한 것처럼 방금 나온 이야기처럼 왕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진이라고 하면 의사가 방문 진료죠. 방문 진료를 진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행위인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어요. 예. 의료법 33조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의료기관 내에서 원래는 의료업을 하게 돼 있지만 네. 뭐 현재 지금 장기 요양 수급자, 거동 불편자, 중증 소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지금 국민건강보험법하고 복지부 고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왕진이 허용이 되는 것이지 예. 뭐 바쁜 연예인이다라고 해서 이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차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게 의료기관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기는 그렇죠? 한데 이제 그러한 어떤 처방과 지시, 진료가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 바로 뭐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처벌하기는 조금 이제 예. 네, 그건 애매할 그 것 부분에 같아요. 조금 살짝 애매하게 지금 자기 주장을 또 밝히고 있는 연예인들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여럿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잘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꼼꼼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전문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됐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 뭐. 꽁트에 나온 사안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유튜버 입잘불 햇님이 주사 이모에게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복용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예. 해당 약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은 예.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예요. 그래서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을 할 수 있는 약인데 네. 이런 약을 뭐 의사도 아닌 자로부터 이걸 받아서 복용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도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는 약인데요.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네. 19세 이상이 된 네. 이제 그런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된 약인데 만약에 이제는 이 해당 이 뭐 유튜버가 자기가 이제 그런 환자여서 처방을 제대로 받고 뭐 그래서 이제 의사의 처방하에 이 약을 복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모아서 불법으로 이제 모은 약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뭐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약품을 처방을 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대리 처방을 했다라는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약물을 훔친 경우가 아니라면 뭐 밀수를 했거나 그런 예.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물을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일단은 지금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뭐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그 유튜버는 먹방을 하는 유튜버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최근에 굉장히 살을 많이 빼가지고 살을 많이 화제가 됐죠. 뺐어서 화제가 됐는데 그게 알고 보니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뭐 약간 그게 소극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샤이니키나 유튜버 입짧은 햄님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병원에서 예. 일명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만났고 예. 그리고 실제 의사인 줄 알았으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뭐 스케줄이나 이런 어떤 일정상의 문제로 방문 진료를 받은 건 맞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주장대로라면 그 처방받은 그 약물이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약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뭐 방문 진료 받은 사실만으로 이 해당 연예인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네. 행위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네, 것이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렇고 예. 다만 이제 주사에 사용된 약물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라든지 예.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예. 행위 자체를 그래서 당연히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인지 여부, 그러니까 단순 수액인지 그게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단순 수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접종받는 사람은 본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처방을 받아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걸 내가 모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과 또 하나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것도 뭐 이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요청 이제 뭐 교사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 뭐 이 주사 이모는 그걸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엮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 부분은 뭐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성립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뭐 나온 사실로는 일단은 이게 이제 여러 건의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보도 보니까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강요한 것도 엄청나게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런 여러 정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각각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향정지성 의약품을 예.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이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량이 커요.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어.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이 사용됐는지 뭐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유도를 했는지 어쨌는지 좀 조사를 해서 뭐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얘기를 나눴던 미용실이나 사우나 이런 데서 이거 피부에 좋다, 다이어트에 좋은 거다, 이거 별거 아니다, 한번 맞아봐 해서 받는 그런 행위들, 무심코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 좀 중대한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부하고 싶으신 예, 말씀. 당연히 그 약물 자체가 주시죠. 이제 뭐 국가에서 처벌하는 약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자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네. 그 약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부분 그 실제 불법 약물에 사용되는 주 원료는 뭐 공업성 원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피부에 주사되는 약물이 뭔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안면 신경 마비부터 해가지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이제 겪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를 누구나 다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만 예. 이게 그냥 내 신체적인 어떤 부작용뿐만 아니라 또 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게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